관, 농, 자 이렇게 돼 있었고 도시적은 주, 상, 공, 녹 4개로 세분돼 있었다. 관리지역은 보생계고 주거지역은 아까 전, 일, 준 상업지역이 4개였죠. 중, 일, 유, 근 요 정도까지는 대대. 공업지역은 전, 일, 준 일준아! 전일준 전일준 녹지지역이 뭐죠? 보생 응? 자 얘는 보생 계약. 그래서 나중에 하면 얘랑 얘가 좀 헷갈려. 얘 계획관리가고 요 자연녹지가 좀 헷갈려요. 보생자, 보생계. 그리고 얘가 전형이 아까 뭐로 나눠져요? 1, 2종. 일반 주거가 1, 2, 3종으로 나눠져요. 그럼 얘가 지금 총 21개 용도지역인데 대한민국 어디 가든 이 하나가 용도지역이 나오게 돼 있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새로 땅을 매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새로 매립을 했어. 그럼 매립하게 되면 바다가 뭐가 된 거냐?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럼 현재 용도지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저걸 미지정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현재 지정이 안 된 지역은 미지정인데 얘는 규제를 좀 세게 했다가 도시계획 짜서 용도지역을 바꿀 때까지는 미지정으로 해야지. 그러면 도관농자 중에서 미지정 됐을 때 어떤 땅하고 똑같이 규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냐? 도관농자 중에 제일 센 게? 그럼 미지정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똑같이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관리지역인데 세분을 했다 보니까 아직 미세분한 게 있었어. 미세분한 지역이면 3개 중에 규제가 제일 센 게 아까 얘랑 똑같은 놈이니까 보존관리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관리지역에서 세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틀렸죠? 무슨 관리라고 그래야 돼? 보존관리. 이게 쉬운 문제, 기출 문제야. 그리고 주상공록으로 세분해야 되는데 아직 주상공록으로 세분을 못한 상태인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센 놈 따라가야 되는데 녹지일 건데 녹지 중에 가장 센 애가 누굴 것 같아요? 규제가 세네. 아무것도 개발하지 마. 보존 녹지 지역 똑같아요. 공통사항이 보전. 보전. 예, 보전이잖아. 그럼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이 나왔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가장 센 보존자 들어간 애 받는다라고 기억해 두면 돼. 예. 일단 용도 지역 21개랑 미지정 미세분 됐을 때는 해당 지역에 가장 센 거를 적용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부터 할까? 좀 전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할 때 이 앞에 보시면 이 건폐율의 한도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해당 일종 전용 주거는 우리나라에서는 50% 이하에서만 규제를 하라라고 써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20%로 줘도 돼. 30%로 줘도 돼. 60%는 못 짓게 해놨어요. 일종 전용 주거 땅이면 현재 내가 100평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설계 잘해도 50평을 넘으면 안 돼. 30평, 40평까지 괜찮아. 근데 얘는 50%인데 중심상업 보시면 몇 프로야? 중심상업 90%죠. 그럼 100평 중에 최대 몇 평까지 짓겠네? 90평 줘요. 그러면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가면 건물이 절반씩 들어있죠. 공지가 절반씩 나오잖아. 그럼 환풍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일조도 잘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90%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10%만 공지니까 큰 건물 옆에 큰 건물 옆에 큰 건물 옆에니까 뭐가 생기냐면 골목길이 생겨요. 햇빛 들어오나? 통풍 잘 안 되고. 근데 여기는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얘는 규제를 좀 완화해 놓은 거라고 그래요. 건폐율이 얘는 얼마네? 90이야. 근데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공업은 지금 현재 딱 보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은 주로 위로 집니까? 주로 옆으로 집니까? 그러니까 얘는 건폐율을 좀 많이 줘도 돼. 일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공업지역은 전부 다 공업지역은 특징이 몇 같아? 다 70이에요. 그래서 공업지역은 보자마자 70.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공업지역 얼마? 70. 이거 보아야겠어요. 70%. 근데 이 이하부터는 보존할 땅들이잖아요. 보존할 땅들은 다 20%야. 근데 그 중에 누구만? 계획관리만 40%네. 그럼 건폐율은 어렵지 않다. 요 정도 구분 정도 한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예, 50, 50이고, 잘 봐. 60, 60에다가 70 하면 5, 6, 7로 가면 좋은데 누가 50이네, 이거? 3종 일반이, 자, 아까 제가 1종 일반은 저층, 2종 일반은 중층, 3종 일반은 중고층에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3종 일반은 위로 올라가니까 건폐율을 많이 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건폐율을 60까지 안 주고 얘는 50%로 줄여놨어.
그러면 이게 5, 6, 7이면 우리가 외울 때 너무 좋잖아. 5, 6, 7, 5, 6, 7 하면 되는데 얘가 50으로 나오니까 시험장에서는 얘를 몇으로 바꾸는 걸 많이 냈겠네. 그렇죠. 60으로 낸 거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수업 시간에서 들었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다고. 이거 그때 조심하라고 했던 놈인데 50이네. 틀렸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안 들은 사람이면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 거냐.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55, 66, 57이야. 음료를 좀 타야 돼. 음료를. 따라해봐. 55, 66, 57. 55, 66, 57. 55, 66, 57이야. 그리고 공업지역은 최대가 아까 중일유군이었잖아요. 근데 중심상업은 90인데 일반 상업하고 유통상업 80개까지 준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8이 몇 개예요? 2개야. 8이 2개야. 8, 2개야.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상업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라서 건폐율을 70까지 주겠다. 그래서 이걸 9887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9887. 공업지역은 전부 다 공업지역. 전부 777이야. 나머지는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그러니까 얘가 빨간색 돼 있죠. 빨간색 돼 있는 이유가 맨날 이거 20으로 내가지고 그래. 그럼 뭘 외워야 되는지는 판단이 섰다. 요거 외워야 되네, 요거. 그래서 556657 9887. 공업은 다 70. 이하는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그럼 다 외운 건데 1년 내내 해도 못 외워. 그래서 수업 시간 오늘 안 외우면 내가 안 보내겠다는 거야. 나 오늘 11시까지 할 수도 있어, 못 외우면. 일단 문제 풀 때 안 풀리면 못 갑니다. 나 어차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건데 뭐 잠은 죽고 자면 돼요. 시커 잘 수 있어. 좀 전에 했던 거 지금 좀 이따 내가 지울 거거든요. 어떻게 지울 거냐면 이렇게 지울 거야. 불러주는 데 쓸 거거든요. 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용적률은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앞에 숫자가 좀 있어. 여기 50에서 100 사이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법에서 최대 상한을 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후에 이 범위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광주하고 다 똑같지가 않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용적률이 50에서 100이라고 돼 있잖아. 시행령이 여기 50에서 100 사이에서 뭘로 정하라고? 조례. 그럼 만약에 서울시가 40을 정했다. 이거 맞아 틀려? 안 돼. 이게 50에서 100 사이 정하랬지. 언제 40 정하랬어? 그럼 얘가 만약에 100이야. 부산은 90이고 광주는 만약에 80이야. 그러면 요거 범위 내에서 정한 거죠. 그러면 지자체마다 건폐율 용적률이 똑같다, 좀 다르다. 그럼 시험에서는 조례로 시험을 못 내겠네. 그럼 시험장에서는 조례는 안 내고 실무에서 저걸 보셔야 되고 시험에서는 어디까지만 내는 거예요? 시행령. 그래서 제가 시행령의 범위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짓는 게 중요해? 조금 짓는 게 중요해? 많이 짓는 게 중요하니까 요 밑에 앞에 있는 하한선은 시험에서 간평사만 2번 나왔고 우리 시험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뭐만 물어봤냐면 이 상한선만 물어봤어. 그럼 일단은 뭐부터 외우고 상한선부터 외운 다음에 하한선은 제가 외우라는 걸 몇 개 딱 빼고 버려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폐율 용적률을 지금 용도지역 21개도 겨우 넣었는데 거기다 건폐율까지 넣고 용적 넣고 나면 다음 주에 올 때 뭐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몸에 익혀야 돼. 몸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2, 1, 2, 3 준주거죠. 그럼 이제 주거지역 딱 들으면 1, 2, 1, 2, 3 준주거 이게 돼야 돼요. 오른손 잠깐만 빼보실래요? 자기는 왼손으로 해야겠다. 다쳤다. 제가 또 한 판 했나 보네. 자, 가봐요. 1, 2, 1, 2, 3 준주거예요. 1, 2, 1, 2, 3 준주거. 그럼 주거지역은 1, 2, 1, 2, 3 준주거예요. 5, 5, 6, 6, 5, 7. 5, 5, 6, 6, 5, 7. 공업지역은 중1, 6, 상업지역은 중1, 6, 근이잖아. 9, 8, 8, 7. 공업지역은 전부 다 70, 이하는 다 20, 계획관리만. 그럼 다 끝난 거야. 5, 6, 6, 5, 7, 9, 8, 8, 7, 7, 7, 7. 다 20, 계획관리 40. 너무 빨랐어요? 천천히 일단 요거까지는 됐어. 근데 용적률을 보니까 이제 하한선 일단 하지 마시고 상한선이 여기 100이잖아요. 잘 봐. 전용 주거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 점점 커지죠. 그럼 용적률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용적률이 50씩 커져요. 100에서 얼마씩 커져? 50. 그럼 100, 150, 200, 250, 300. 근데 준주거지역 몇 글자지? 그러니까 500이야. 이렇게 해서. 준주거 5글자에 500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해볼게요. 1, 2, 1, 2, 3 준주거인데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한다.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상업지역 중에서 용적률이라는 건 대지에 쌓는 비율을 말해. 용적. 쌓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해요. 대지 면적이 둘 다 얘가 100평이고 얘도 100평이면 대지에 얘는 100%니까 한 배 쌓는 거죠. 그러면 얘가 쌓을 수 있는 게 10평으로 10층을 쌓든 20평으로 5층을 쌓든 더해가지고 100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얘는 몇 프로야? 15배. 대지의 15배니까 대지가 100평이면 내가 50평이잖아요? 50평짜리가 몇 개 있어야 1500이 돼요? 30개. 30층까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2층 짓는데 얘는 30층 져요. 어느 게 땅값이 비싸겠네? 중위상업이지. 그러니까 중위상업이 다 높은 거예요. 근데 1500에서 보니까 숫자가 200씩 빠져요. 1500에서 200 빼면 1300, 200 빼면 1100, 200 빼면 900. 그래서 1500, 1300, 1100, 900이야. 결론은 이거야. 중1, 유, 근인데 1500부터 시작한다. 1500, 1300, 1100, 900. 그럼 만약에 누가 근린상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중1, 유, 근 네 번째구나. 1500, 1300, 1100, 900. 아, 여기는 최대가 900이다. 이게 써서 외우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빨리 하는 게 답도 빨리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공업지역인데 만약에 법을 바꿀 때 어떤 지역이 용적률이 100%였는데 여기를 300%로 400%로 바꾼대. 그럼 이게 개정이 되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일종 전용주거였는데 100%였는데 일종 전용주거를 최대 100을 400으로 개정을 한 거야. 그럼 그 효력 발생한 날 다음 날 일종 전용주거 땅값 4배 뛰는 거예요. 이게 못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마지막으로 건드렸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 때야. 김영삼. 다른 말로 0이 0이잖아. 0. 그래서 김03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 김03. 03. 공업지역은 얼마? 300. 예, 기억해요.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얼마? 300. 300에서 50씩 커져요. 그러면 전1 준이잖아요. 300, 350, 400. 300, 300, 400. 이거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는 끝났어. 그럼 그 이하는 공통사항이 보시면 다 80, 80, 80, 80, 80인데 100이 3개가 있어요. 일단 아까 기획관리는 개발할 땅이니까 100이죠. 자연녹지도 개발할 땅이니까 100이잖아. 근데 생산녹지도 100가지, 창고 때문에 100가지 준 거야. 그럼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뭘? 100. 나머지는 다 80. 그럼 이제 용적률도 끝난 거거든요. 해볼게요, 용적률. 자, 용적률 100부터 시작됐죠. 100부터 얼마씩? 50,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 500. 이게 1500이죠. 얼마씩 줄어? 200, 1500, 1300, 1100, 900. 0, 3, 300부터 50도 하면 되죠. 350, 400. 이하는 다 몇인데? 80인데 농사 짓는 애 중에서 창고지라고 얘 얼마? 100. 자연녹지도 100. 계획관리도 100. 나머지 80, 80, 80, 80, 80이야.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한 번 했잖아요. 3번 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사람이 아니야. 네, 보여줄게. 이걸로 해볼까? 자, 3번만 할 건데 3번 했는데 안 되면 그건 진짜 사람도 아니야. 인간이야, 인간. 이놈의 인간아 그러잖아. 도, 관, 농, 자, 4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도시역은 주, 상, 공, 녹 4개가 있다.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상업은 중, 일, 유, 근. 공업지역 똑같이 전, 일, 준. 녹지지역은 보생,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 개. 예, 전용은 1, 2, 1, 2, 3. 됐죠? 이 상태에서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 건폐율이 5, 5, 6, 6, 5, 7. 5, 5, 6, 6, 5, 7. 9, 8, 8, 7. 공업지역은 전부 다? 건폐율 아니야, 건폐율. 7, 7, 7. 해줬잖아, 이거. 공업지역은 어떻게 해요? 다 70. 9887이고 777이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이하는 다 몇이에요? 20, 20, 20이고, 얘도 뭐야? 20, 20인데, 얘 40이야. 나머지는 20, 20이야. 그래서 건폐율은 됐잖아요.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됐어요. 100에서 얼마씩 더해? 50.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요? 500. 1500에서 얼마씩?
200씩 1500, 1300, 1100, 900 0, 3,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얘 생산 녹지는 100, 자연 녹지는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는 80 이렇게 된 거지. 됐어요? 자, 이제 한 번 더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나 세 번 한다고 그랬잖아. 도, 관, 농, 자. 도시적은 주, 상, 공, 노. 속도 빨라지는 거야, 이제.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상업은 중, 일, 유, 근. 공업지역은 전, 일, 준. 녹지지역은 보생, 자. 애는 보생, 개. 자랑 개랑 헷갈리지 말아라. 그리고 1, 2, 3. 건폐율 어떻게 돼요? 그러면 5, 5, 6, 6, 5, 7, 9, 8, 8, 7. 공업지역은 전부 다 7, 7, 7. 나머지는 20. 계획관리만 40. 됐어요?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됐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1000, 1500에서 1300, 1100, 900. 0, 3,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랑, 계획관리는 100. 나머지는 다 80. 두 번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나 이거 만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하나하나 다 애니메이션 넣어야 돼, 이거. 도간, 농자, 주상, 공로,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 개. 건폐율이 1, 2, 1, 2, 3이죠.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전부 다 7, 7, 7. 나머지는 20인데 계획관리만 40. 끝났어요. 그러면 용적률은 100부터 더합니다.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500, 1500, 1300, 1100, 900. 이하는 0, 3, 300, 350, 400. 다 80인데 생산 녹지랑 자연 녹지는 100. 그리고 무슨 관리? 계획 관리 100. 나머지는 80. 그럼 이제 다 외웠어, 이제. 누가 근데 이거를 이제 싹 지울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어봤을 때 외운 사람하고 안 외운 사람 티가 나요. 이종 일반주거 건폐율이 얼마야? 60. 용적률은? 250. 250. 250.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종 일반이라고 그랬잖아. 이종 일반이라고 했으니까 1, 2, 1, 2. 네 번째죠. 5, 5, 6, 6. 60에 100, 150, 200, 250. 60에 250. 그러면 최대로 주면 64, 24니까 4층 짓고 한 10평 더 짓네. 100평 있으면 60평짜리로 쭉 줘가지고 4층 짓고 좀 더 짓는다고. 그 땅 나오면. 이거 이해된 거예요? 좀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생산관리가 나왔어. 생산관리다. 관리지역인데 건폐율은 얼마일까? 관농자는 전부 다 20이잖아. 계획관리만 40이잖아요. 그럼 생산관리면은 20. 용적률은 80. 20, 80이겠네. 됐어요?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나와서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용적률 물어보는 거야. 유통상업이면 작게 천천히 중, 1, 유 세 번째죠. 9, 8, 8, 80에 100, 150, 1500, 1300, 1100. 그럼 80에 1100이야. 그거 가로 안에 쓰고 제대로 쓴 걸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머릿속에 이종 일반 주거 해볼까? 일반 공업적이다. 일반 공업적인데 해당 토지가 100평이래요. 최대 몇 평 줘서 몇 층까지 갑니까? 최대 몇 평 줘서? 70평 줘서 몇 층까지 가? 5층까지 간다고. 선생님 나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천천히 할게요. 일반 공업이야. 전, 일, 준이잖아요. 전, 일, 두 번째잖아. 건폐율은 다 얼마죠? 공업은? 공업 얼마야? 70에 용적률이 0, 3, 300, 350. 350이니까 대지에 3.5배 쌓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로 지면 몇 평을 지어서? 70평 지는데 350평이니까 7호, 35, 5층까지 짓는 거잖아. 5층까지 짓고 이렇게 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내가 건폐율을 35평으로 지어서 8층, 10층 줘도 돼요. 그건 네 마음인데 이게 공장 같은 경우 옆으로 많이 지려고 그러지 위로 많이 지려고 안 하기 때문에 최대지는 건폐율을 찾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큰 의미는 없어요.
상업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공업적으로 큰 의미가 별로 없어. 그래도 물었을 때 대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볼게요. 내 사례로 보여줄게. 여기 어디 같으세요? 응? 응? 응. 이거 뭐야? 지도 딱 보는 순간 중개사무소죠. 공인중개사무소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 여기 계시고, 이분 계시고, 누가 개공, 소공, 중개 보조원 같으세요? 딱 했을 때 뭐 같으세요? 이분은 누구 같으세요? 이게 중개 보조원이에요. 컵 닫고 있잖아. 컵 닫고 있죠. 이분은 뭐예요? 문 앞에 있으면 소공이에요. 문 안쪽에 계시면 이분이 개공 자리야. 이분 여기 앞에서 지금 뭐 죽고 있나 봐. 안 보여. 이분은 지금 뭔가 지금 네이버에 물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 같은 경우는 설거지하고 계시잖아.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딱 보자마자 자리 보고 저분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컵 닫고 계신 분한테 가서 저 아파트 보러 왔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소공, 개공은 뭔지 알죠?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이 업을 하는 사람 중개보조원. 근데 어느 날 제 수강생 중에서 제가 화곡동에 학원 할 때였는데 화곡동에서 그 자격자 모임, 그 합격자 모임 하는데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어디 가서 칭찬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 칭찬이요? 했더니 자기가 자격증 시험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 일주일 놀았는데 더 이상 못 놀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 잘 아는 지인에 가서 그냥 중개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우려고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었대. 여기 앉아 있었나 봐. 여기 앉아 있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들 전화 통화하는 것도 좀 보고 송림 은대하는 것도 좀 보려고 갔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 들어오더래요. 이 아저씨가 이제 들어오더니 물어보는 거야. 오다 보니까 현장에 이종일반주거지역인데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나 봐요. 해당 토지 뭐 매도합니다 해놓고 무슨 중개사무소 써있나 봐요. 그래서 요 중개사무소 여기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서 매도인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저 땅이 지금 100평 정도 되니까 몇 층 정도 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잖아. 근데 이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었잖아. 뭐 물어보니까 숨었다고. 이분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못 본 척 계속 이것만 해야 돼? 이종일반 주거지역인데 몇 층 질 수 있어요? 물어보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돼가지고 저 중개보조원 든 척도 안 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옆에서 물어봤대. 이렇게 몇 종 일반 주거예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하니까 2종 일반 1, 2, 1, 2. 일단 네 번째죠. 건폐율이 5, 5, 6, 6, 60%에 100, 150, 200, 250이잖아. 됐어요? 그럼 60이 얼마? 250. 1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 4, 24죠. 그러면 4층 짓고 여기 좀 더 짓겠네. 지금 제가 뭐 한지 알죠?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4층으로 최대 60평 져서 4층 짓고 위에 옥탑 같은 거 조그만 거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분은 딴지 한 3, 4년 지났고 이 개공 이분 1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외웠던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할 때 또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쪽팔리고 창피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4층에 이만큼 짓겠는데요? 있어 보이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 어디서 배우냐고 뭐 그랬대요. 이종일반 주거니까 당연히 규제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최대 이걸로 짓지만 조례상 조금 더 낮출 수는 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건 시행령이라서 조례상에서 더 낮춰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아마 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쪽팔리면 뒤로 숨겨 이렇게 1, 2, 5, 6, 60에 100, 150, 200, 250 60에 250이니까 6, 4, 24 4층 정도 짓겠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사람은 자신감이거든. 내가 해보다 보면 맨 처음에는 되게 21개 외우는 것도 힘들고 건폐율 용적률 개념도 힘들고 막 짜증이 나는데 막상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외운 사람한테는 되게 쉬운 건데 못 외운 사람한테는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다시는 안 할 거다 이제. 1월 달에 오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게 해줘야죠. 자, 이거 하나 볼게요. 없어졌네. 여기 있다. 이게 녹음이 안 될까봐 제가 2개 달아놨거든요. 자, 이 땅을 딱 보면서, 야, 얘는 뭘까 궁금할 수도 있어. 여기 용도 지역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기. 층수가 딱 보니까 45층 막 이래. 저층, 중층, 중고층인데 저층은 4층이야. 중층은 10층에서 15층 정도. 그리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아파트잖아. 근데 보니까 40층 정도 돼. 몇 종 일반이야? 3종 일반 주거야. 3종 일반 주거라 이걸 진 거야? 얘를 져서 3종 일반이 된 거야? 3종 일반 주거라 저걸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이 라인으로는 석촌호수 라인이거든요. 여기는 건물이 되게 높죠. 무슨 지역이란 얘기야 이거? 상업 기능이 있잖아. 상업 기능이 있는 지역이면 상업 지역이죠. 중심 업무예요? 일반적인 기능이야? 예. 지금 현재 종로같이 중심 업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냥 상업 기능만 좀 넣은 거야? 상업 기능만 넣었으니까 이건 일반 상업적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리고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중층주택 중심이다. 그러면 몇 종 일반? 2종. 여기 좀 저층 4층 이하로 돼 있어. 1종. 여기는 녹지 보이죠? 보존 녹지 같은 경우나 자연 녹지 같은 경우고. 그리고 여기 지역도 아파트 여기 고층이야. 여기 3종. 여기 2종, 1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거든요. 올림픽 공원 아시지? 아까 잠실 올림픽 열리면서 그 선수촌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올림픽 그때 할 때 아파트예요. 올림픽 표현이 아파트고 보성고등학교, 서울체육대학교, 잠실 여기 층수가 15층이거든요. 몇 종 일반일까? 2종 일반이야. 근데 여기는 보니까 건물 높은 거 보이죠? 얘 몇 종이야? 3종 일반이야.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옛날에 1종 일반 주거였었어요. 2종 일반 주거였었어. 몇 종 일반 주거였는데? 그럼 용적률이 250인데 몇 종으로 바뀌었어요? 50% 더 진 거죠. 왜 더 졌냐면 재건축을 하는데 15층짜리 철거한 다음에 15층 지면 수익이 안 돼. 왜 수익이 안 되냐면 내가 내 집을 내놓고 나갔다가 새로 져서 15층짜리 들어오면 1대1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건축비를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15층짜리였는데 나갔다 들어서 30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10억이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이 옆에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하는 거야. 15억 정도 했는데 그럼 난 나갔다가 들어와서 싹 들어오면 5억이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비용을 납부하려고 했는데 10억 내래. 그럼 5억이 마이너스잖아.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간 게 한 100세, 1000세대를 더 진 거야. 그럼 한 채당 15억이면 1000세대면? 너무 어렵다. 1500억이 아니라 1조 5천억이잖아요. 그럼 그걸 사업비용 충당하면 내가 낼 돈이 줄어들잖아. 그럼 얘 더 줘야지 수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어야 돼? 3종 일반 주거여야 돼? 그럼 종 상향을 해야 되니까 용도 지역이 바뀌어야 돼요. 용도 지역을 바꾸려면 도시공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도시공관리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기 때문에 자주 못 바꿔요. 그래서 개발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묶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라는 특례가 있거든.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어요. 2종 일반을 몇 종으로? 이걸 종상향이라고 그래요. 종상향이 돼서 용적률이 올라갔으니까 얘네는 전체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게 5천억인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5천억이라 하자. 근데 내다 팔았더니 1조가 나온 거야. 5천억 들어갔는데 5천억을 배분해서 먹어야죠. 그럼 우리가 오히려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때 무조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돼. 근데 그걸 마음대로 못 바꾸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중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대신에
용도 지역이 변경이 돼서 얘가 올라가잖아요. 뭐가 또 부족해지겠네. 그러니까 여기 기반시설 할 때 기부 체납을 받아 얘네들한테. 도로로 기부 체납하시고 공원 부지 기부 체납하시고 그러면 너 용적률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가면 반드시 짜야 되는 게 기반시설 배치랑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같이 짜요. 그래서 기건이라고 나중에 외울 거야.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볼까? 이게 위에서 본 위성 사진이거든요. 아까 롯데월드 있던 데 있죠. 여기 있고, 요 롯데몰. 제2롯데월드 그때 땅 팔 때야. 제2롯데월드 여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 들어와서 있죠. 이거고, 건너편에 매직 아일랜드, 자유로드롭, 하는 거. 요 라인이 롯데월드. 실내에 있다가 비 맞으면서 막 타잖아. 예. 여기 그거예요. 여기가 방이동이고, 여기 올림픽 공원. 녹지 지역이겠죠. 여기가 주거 지역이고, 여기 쪽까지는 상업 지역이고, 이렇게. 빨간 색깔이 일반 상업 지역이고, 여기 2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그럼 여기 고층 아파트겠다. 그죠? 2종 일반, 2종 일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절반 땅이 주거 지역인데 그 중에 80%가 2종 일반 주거예요. 거의 2종 일반 주거라고 보셔도 돼. 전용 주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전용 주거 그러면 아까 양호라고 그랬어요? 편리라고 그랬어? 그럼 혹시 그 전화 받을 때 네,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재벌 총수들 사는데 걔네가 다 전용 주거예요. 그 기생충 나올 때 이성균 집 있던 데가 성북동이에요. 거기 일종 전용 주거라 전부 다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에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게 일종 전용이잖아. 그거는 이제 성북동 가면 여기 지금 일종 전용이 없어요. 서울에는 몇 군데 안 돼, 일종 전용이.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드릴게. 지금 현재 이 땅이 풍납동에 있는 땅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면적은 300제곱미터인데 소유자가 고상철인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최대로 건폐율 치워가지고 몇 층 정도 짓까요가 궁금한 거야. 그럼 뭘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2종 일반 주거야. 그럼 건폐율이 아까 1, 2, 1, 2잖아요. 5, 5, 6, 6. 건폐율 얼마? 60%에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250.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 나오거든요. 그럼 6, 4, 24니까 4층 짓고 좀 더 짓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몇 평인지 봐야지. 자, 300제곱미터면은 평수로 나눌 때 우리가 좀 불편하니까 아까 뒷자리를 지난주에 이거 버리고 곱하기 몇 할했지? 3, 90평이네. 90평 땅이죠. 90평 땅에 건폐율을 최대로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평이 69? 그럼 여기에 54평을 지어서 6, 4, 24. 몇 층까지? 4층. 그럼 240 짓고 여기 10평 더 줄 수 있는 거죠. 54, 54, 54, 10평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 이렇게 질 수 있는데 이렇게 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통 4층이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넣는 게 더 좋긴 한데 엘리베이터를 안 넣으면 평수가 더 커지거든. 그래서 4층짜리로 이렇게 빼면 4평 정도 나와요. 계단이. 나머지가 몇 평이에요? 50평이죠. 그럼 중간 자르면 몇 평씩 되네? 25평. 그럼 25평짜리 몇 채? 4개 채죠. 4층까지는 8개잖아. 근데 여기 서울의 풍납동에서 25평짜리 다세대가 현재 거래되는 게 6억이라는 거야. 6억이면 6, 8에. 그럼 48억짜리야. 땅이 만약에 20억이고 건축비가 만약에 18억이 들었어요. 그럼 몇 억 들어간 거야? 38억인데 48억에 매각이 되면 10억 남는 거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런 거 계산하려면 얘 가설계를 빼야 되는데 가설계를 하기는 가장 기본이 해당 지역에 규제되어 있는 최대 규모예요.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범위. 근데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일조 제한 때문에 3층 가다 이렇게 꺾여서 얘가 날아가요. 가끔 가다 건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이렇게 꺾인 건물 있죠. 이렇게. 일조 제한으로 걸린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기 잘릴 거예요. 그리고 7가구니까 밑에 주차 대수가 7대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주차 대수가 7대가 안 나오고 6대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가구 수를 6가구로 줄여야 돼요. 그럼 여기를 주인이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주인이 통으로 여기 살거나 한 세대로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인허가 안 나와요. 가구당 주차 대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일단 이 공법 배울 때 저런 거 배워서 나중에 써먹으려고 공법 배우는 건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지금 입문 과정에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건지 시험 이제 준비할 때는 이런 걸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가서만 막 외우다가 나중에 외워놓고 뭐가 뭔지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건폐율 개념은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 건물이 대지 면적이 지금 현재 100제곱미터 땅에 얼마 적어놨네? 30 적어놨죠. 그럼 대지의 몇 프로를 지금 덮었어요? 이게 건폐율 30%야. 근데 여기저기 50%까지 질 수 있대. 그럼 중축은 얼마가 가능한 거예요? 20제곱미터 중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1층 대지 면적에 대한 요거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 있죠.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을 뭐라고 그래? 건폐율. 비율이니까 곱하기 몇 해줘야 돼? 100. 그래야지 퍼센트 나오니까. 그럼 절반 지면 50%고 100% 지면은 100%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100% 줄 수가 없는 이유가 이 건물 들어가려면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최대가 90%예요. 아까 어디가 90%였지? 중심상업지역에. 그래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내가 대지가 있으면 바닥 면적을 더하는 거 있죠. 바닥을 쌓을 수 있는 거니까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에서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비율하는 걸 뭐라고 그래?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그 개념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 그럼 만약에 같은 100제곱미터 땅인데 건폐율을 50%로 동일하게 했는데 용적률이 얘는 50이고 얘는 요게 100이 요게 다른 거야. 그럼 어느 땅이 비싸죠? 오른쪽 2번이 더 비싸지. 왜 비싸냐면 자 100제곱미터에 최대 얼마 질 수 있어 건축물? 50제곱미터 졌어. 그러면 쌀라고 그랬더니 용적률이 50%면 대지의 50%니까 50제곱미터밖에 못 샀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얼마로 돼 있네? 대지의 100이니까 50짜리가 몇 개? 2층 질 수 있으니까 이 땅하고 이 땅 중에 얘가 더 비싼 거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능력이 더 많은 거니까. 그럼 용적률이라는 거는 위로 가는 거니까 자, 어디서 쌓는 거를 얘기했죠? 대지에서 쌓는 거 얘기했죠? 그럼 지하는 더해 안 더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안 더해요. 연면적 할 때는 다 더하는 건데 대지에서 쌓는 걸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1, 2, 3, 4층 지하는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에는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B1, 베이스 1은 지하 1층은 제외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까? 자, 요게 두 개 층 쌓는데 이게 100%야. 근데 여기는 용적률이 300%면 3배 더 쌓는 거죠. 그럼 2층인데 3배 하면 6층, 그냥 6층까지 쌓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가 커질수록 용적률이 커질수록 높이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이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센 거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격이 일반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5층짜리 아파트고요. 여기는 49층짜리거든요. 우리나라에 49층 건물이 되게 많아. 왜 많냐면 우리나라는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물이라 규제가 되게 세져요. 그럼 50층 져서 세게 받을래요? 49층 질래? 그래서 우리나라 49층이 제일 많아. 50층 넘는 거는 일단 규제가 엄청 세게 받아 있을 거야. 그래서 49층을 졌는데 층수에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3종 일반주거 아니면 상업적 아니면 준주거일 겁니다. 근데 여기는 딱 보니까 5층 져놨잖아. 그럼 딱 안 봐도 얘는 뭐야? 2종 일반이야. 1종 일반은 4층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례하고 가야 되니까. 해보자. 자, 여기가 이게 토지를 봤을 때 이 땅에 규제되어 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걸 토지용계 확인서라고 하는데 토지용계 확인서는 토지 이음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여기다가 주소만 넣으면 되거든요. 주소 넣으면 돼. 주소 넣으면 풍납동에 아까 298-11번지 땅 열람 누르면 얘가 나와요. 여기 빨간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요 땅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도로가 붙었네. 그럼 건축은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 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종일반인데 여기 7층 이하로 서울시에서 높이 규제를 해놨어. 한강 주변이라서. 여기 왼쪽에 한강이에요. 그래서 이종일반 주거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을 건데 건폐율이 아까 60에 용적률이 얼마지?
몇 번 살해하니까 다 외워졌다, 그지? 예. 다시 할게요. 1, 2, 1, 2. 네 번째잖아. 5, 5, 6, 6, 60에 100, 150, 200, 250이잖아요. 60에 250이니까 64입사 4식령도 짓겠다 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지을 때 만약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 이게 3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조례는 60인데 50으로 줘도 돼요? 네. 30으로 줘도 돼요? 네. 60은 넘을 수가 없어. 조례에서 200으로 해놨대. 200으로 줘도 되죠. 그럼 5, 4, 20. 그러면 4층 질 수 있는 거지. 300제곱미터에 50%면 얼마죠? 150. 그럼 150제곱미터 짓는 거지. 150 줘서 몇 층까지 질 수 있는 거예요? 4층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 거라고. 중간에 나눠서 계단복도 나누면 여기 나눠지겠죠. 근데 1층에 상가, 2층에 상가, 주택 짓고 내가 거주하고 여기서 월세 받고 싶고 여기서 월세 받고 싶대.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GS가 보통 저 정도 규모면 5천에 200 받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예, 오른쪽에 호합인 들어온대. 얘도 5천에 200. 그러면 보증금 1억이 들어온 거고 월세는 200씩이면 400 들어오는 거야. 얘는 그거 받으면서 살겠다. 근데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5억 정도 들었대요. 그걸 얘를 전세로 빼가지고 1억 받으면 5억이잖아. 자기 거주하면 되죠. 그 생각으로 짓겠다. 해서 임대 사업을 하겠대. 5개는 임대로 빼고 1개는 본인이 거주하고 예를 들어 75제곱 22평짜리는 전세 1억을 받아서 땡기면 5억이 나오니까 건축비가 5억이 들었다. 그러면 저걸로 퉁치면 되죠. 매달 얼마씩 받으면 되는 거 밑에서 400씩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까 가구가 지금 몇 가구죠? 5가구면 밑에 주차장이 5대가 나와야 돼요. 5대가 나와야 돼. 그리고 아까 1조 제한이 있으면은 1조 제한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다 이렇게 꺾일 수 있댔죠. 그러면 요거는 한 채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4개가 전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을 배워야지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건축법은 안 했지만 아마 이렇게 바뀔 거다. 보세요. 이거 꺾인 거 보이세요? 꺾였지? 1조 제한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건물 이렇게 짓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졌네? 졌죠? 이거 무슨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럼 전화기 있으세요? 그럼 전화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면 구청에서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 적발됐으니까 이행강제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어저께 밴드에 이행강제금 강의하는 거 올려놨는데 봤어요? 그거 여기서 나온 게 위반 건축물이에요. 1조 제한 걸린 거고 밑에 주차장 때문에 밑에도 처음에는 클 줄 알았는데 주차장 빼느라고 얘가 면적이 좀 줄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만큼 주차장으로 빠진 거야. 그래서 얘가 평수가 줄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무조건 주차장하고 1조 제한이 있다. 1조 제한은 건축법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했으니까 마지막 연습할 때 우리 기본서 34페이지 있거든요. 3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4페이지에 테마 6번이라고 해서 용도지역 써 있죠. 그게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한번 볼까? 용도지역 분류. 아까 주거지역, 아까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은 1, 2, 3 준주거. 중, 1, 유, 근, 전, 일, 준, 보, 생, 자였죠.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거 법률에서는 최대 상한이 얼마로 돼 있어? 70인데 이게 시행령에서 조례로 세분할 때 뭘로 세분했는지 보세요. 시행령에서는 아까 얘가 5, 5, 6, 6, 5, 7 최대가 몇이죠? 이 70% 이하에서 시행령에서 정한 거야. 그래서 요 범위에서 하는 거고 법률에서는 상업지역 90인데 9, 8, 8, 7 공업지역은 70 나머지는 다 이제 계획관리만 40 써있죠. 그럼 용적률은 하한선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100부터 커진댔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지역 1500에서 얼마씩 마이너스? 그러면 1500, 1300, 1100, 900 0, 3, 300, 350, 400 이하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는 100 이거 써놓은 거야. 이게 이제 맨 처음엔 안 되는데 오늘 연습을 했잖아요. 연습한 것 같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 되니까 일단 봐요. 시험 문제 풀어볼까?
문제 한번 풀어보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2회 문제니까 3년 전 문제거든요. 3년 전에, 4년 전이지, 이제. 국토계획 법령상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지금 뭘 물어봤네? 최대 한도가 큰 순서로 나열한 걸 찾으래요. 큰 순서란 얘기는 작은 거에서 큰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예요? 큰 순서니까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 순서대로 쓴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 용적률을 알아야 고를 거 아니야. 그럼 용적률 근린상업이면은 중, 일, 유, 근이죠. 그러면 아까 1500에서 1500, 1300, 1100, 900. 그럼 얘 900 딱 쓰면 돼. 그럼 쓴 사람은 맞추는 거고 못 쓴 사람은 이제 끝난 거야. 이미 이거 못해. 예.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이면 전, 일, 준이죠. 0, 3, 300, 350, 400. 400. 준주가 5글자. 500. 보존 녹지. 자, 녹지 지역 이하는 다 얼마죠? 80. 80. 계획관리는 100. 그러면 이제 제일 큰 게 기억. 그 다음 큰 게 디귿. 그 다음 큰 게 니은.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리을. 그럼 여기서 몇 번이야? 2번이네.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2번이죠. 예. 그럼 이거 2번 체크하고 답안지 되면 한 달 뒤에 자격증을 싹 받으면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외운 사람은 되게 쉬운 거죠. 못 외운 사람은 아이씨, 또 나왔네.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이 원래 그래요. 하나 더. 국토계획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 조례가 정하려면 시행령까지만 낸댔잖아. 그럼 시행령에서 건폐율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거 찾으랍니다. 24회 때 나온 거야. 그럼 가장 큰 놈 찾아. 지금 뭐 물어봤죠? 556657 개 물어본 거야. 그럼 준주거 지역은 1, 2, 1, 2, 3 준주거니까 5, 5, 6, 6, 5. 70이죠? 일반 상업 중 1, 9, 8. 80. 근린상업 중 1, 6, 근 9, 8, 8, 7. 70. 전용공업, 공업은 나오자마자 70. 예. 3종 일반은 1, 2, 1, 2, 3. 5, 5, 6, 6, 5. 5, 50이네. 가장 큰 놈이 뭐야? 2번. 일반 상업 지역이네. 2번이 답이네. 예. 외운 사람 되게 쉽잖아. 이거 지금 오늘은 풀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풀려고 그러잖아. 뭐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연습이 필요한 거야. 뭐 오늘 배워서 오늘 다 외우면 1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못 외운 건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강요하는 것도 웃긴 거지만 근데 한 번 아프면 두 번 덜 아파요. 세 번, 네 번째 맞을 때 더 안 아파. 이거는 28회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 도시지역이 어떻게 세분됐었지? 주, 상, 공, 노. 그럼 이거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몇 번이에요? 1번 답이네. 주가 뭐야? 주거지역. 자연녹지는 어디 있어요? 보생, 자, 이거 있잖아. 근린상업은 중, 일, 유, 근. 근린상업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용공업은 전, 일, 준. 전용공업 여기 있죠? 생산녹지는 보생, 생산녹지 여기 있는데 계획관리는 관리지역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냈다고.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내거나 용도지역 구분을 내거나 건폐율 용적을 내는 게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럼 40문제 중에서 공법이 꽈락이 많이 나온다는데 이거 틀리면 이거 틀리고 실수로 틀리고 마킹 잘못하고 몰라서 틀리고 그러니까 다 꽈락인 거야. 제 말뜻은 내가 확실히 외워야 될 거 외워두면 틀리라고 한 거 틀려도 점수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만 하시면 돼. 그래서 자, 요 사례 한번 해볼게요. 서울시인데 시행령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종 전용주거라고 썼죠. 자, 서울시 일종 전용주거면 건폐율이 얼마? 건폐율 1 할 것도 없다. 5잖아. 50. 용적률 100이잖아. 이중 일반은 1, 2, 1, 2. 네 번째잖아요. 5, 5, 6, 6, 60. 100, 150, 200, 250. 이거잖아요. 이 상태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근데 요 땅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남부터미널, 교대, 그 다음에 여기가 강남역. 여기 양지역, 중간이네.
주거지역이다, 이거. 100%.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인데, 얘가 노란 색깔이 두 개가 다르지. 요거는 약간 이종일반 주거고요. 얘는 전용 주거 표시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땅하고 여기 땅하고 평당 가격이 다르겠죠. 왜? 얘는 이종일반 주거인데 얘는 전용 주거야. 뭐가 다르냐? 확대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현재 일반 도로가에 있는 게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종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종일반 주거인데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네? 317이면 몇 평이냐 그러면 요거를 버리고 이거 5 이상이면 올리랬죠. 31호하고 곱하기 3하면 326, 335, 96평이죠. 96평. 계산하면은 0.306 곱하면 95.8인데 올리면 96평 같은 거잖아. 96평인데 여기 땅에다 질 때 이종일반 주거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만약에 적용해서 최대로 짓는다면 요 땅이에요. 표시되어 있는 거. 요 땅에다 건물 지면 요거 나와요. 이렇게 꺾인 거. 여기가 도로가라서 일조 제한 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지었는데 이렇게 질 수 있었던 건 용적률이 커서 그래요. 근데 얘 평수 몇 평이었는지 보세요. 96평인데 이 건물 졌잖아. 예. 이게 2종 일반 주거라 이렇게 크게 질 수 있어요. 근데 자, 얘 보시면 얘 안에 들어와 있죠. 얘가 전용 주거야. 일종 전용 주거잖아요. 건폐율이 얼마? 1종 전용 주거. 50에 55 용적률이. 그럼 얘는 최대 지면은 몇 층 짓네? 2층 짓는 데야. 전용 주거. 일종 전용 주거. 내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이네. 내 평창동입니다. 이런데. 그럼 여기 건물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코너에 있는 건데 코너에 있는 거야. 요 놈이 요 건물이에요. 몇 층 건물이에요? 일단 이게 경사지죠. 경사지면 우리나라는 지하는 층수에 산입해 안 해? 안 해요. 그럼 얘가 지하 1층이고요. 얘가 1층, 2층 건물인 거야. 이거는 다락방이니까 신경 쓰지 말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1층, 2층이고 지하 1층인 거야. 우리나라는 층수를 따질 때 원래 이 지표면이 여기 있으면 몇 층 건물이죠? 3층이야. 3층에 지하 1층 건물이에요. 지하는 층수 사립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표면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거 지하예요, 지상이에요? 이거 지하라, 지상이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층의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으면 지하로 봐요. 근데 경사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경사지면 여기 최저 높이가 있고 최고 높이가 있잖아. 여기 평균 높이 있죠. 이 평균 높이가 층 전체의 2분의 2 이상 들어가면 지하로 봐요. 그럼 만약에 이 높이가 만약에 Hm인데 이게 4m인데 여기 들어간 평균 높이가 2.5m가 들어간 거야. 그럼 2분의 2 이상 들어갔죠. 그럼 얘는 뭐로 봐요? 지하로 보면은 얘는 용적률 계산할 때 들어가 안 들어가? 그 용적률 계산할 때 안 들어가니까 얘 위로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거야. 얘가 여기 경사지죠.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간 평균 높이가 층의 절반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얘는 지하니까 지하 1층에 지상 1이고 여기는 이제 다락방 형태로 친 거예요. 보시면 지상 2층 1층이고 지하 1층이라고 써 있잖아. 제발 이해됐어요? 이거는 건축법 가서 배울 건데 일단 용어 정의할 때 지하의 정의는 당해층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들어있는데 이거의 평균 높이가 전체 층 높이의 2분의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2분의 2 이상이에요. 그럼 얘는 지하니까 활용한 거지 얘는. 요즘에는 지하에서 안 파요. 땅 파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엔 지하 안 하고 다 피로티로 올리잖아. 근데 옛날에 이런 경사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이 경사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최대한 많이 진 거야. 이거 공짜로 진 거야, 공짜로. 주차장으로 어차피 쓸 거지만 여기 공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로 하고 1층, 2층에서 다락방 친 형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단독주택 위주로만 졌는데 조용해 보이세요? 시끄러워 보이세요? 양호한 주거 환경이니까 일종 전용 주거에 맞게끔 지어놨네. 이게 뜻이야. 이제 이해된 거지. 그러면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제 카페인데 그 다음 지도 보시면은 자, 서울이거든요. 여기 서울시인데 여기 서울시야. 그중에 여기 종로 보이세요? 여기 원도심이야. 1도심. 그다음에 여기 영등포 보이세요? 영등포. 그다음에 여기 뭐야? 강남.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그럼 지형도면 넣으면 여기 강남대로 있지. 여기 확대해 볼까? 여기 강남, 여의도, 그다음에 뭐야? 종로. 그래서 CBD, YBD, GBD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구로공단이라고 그랬죠. 구로공단은 공업지역일 거 아니야. 여기 영등포의 구로공단이에요. 공업지역이고 여기 성동구도 공업지역이 좀 있어요. 지산. 그리고 저기 강북구 이쪽에 공업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 그리고 여기저기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 지하철이 아까 여기가 일산이잖아요. 3호선 타고 이렇게 와야 이렇게. 그럼 막 잠 깨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려서부터 여기가 강남역, 여기 역삼, 선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울시청에서 넘어 용산 있죠, 용산. 용산에서 넘어올 때 한남대교라고 있어요. 여기 쭉 가면 여기 한남대교 있을 거 어디야? 한남대교 있어. 여기 있다. 한남대교 여기로 지나가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노년이죠. 아까 여기가 신사역 있다고 했던 데 있죠. 술집 많이 모였던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남인데 이쪽 라인까지 강남이고 여기가 이제 잠실이에요. 그럼 요 라인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게 무슨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예요. 예, 경부고속도로 쭉.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여기 뭐 있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분당권이라고 해서 당랑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당랑권 이렇게 생긴데 이게 분당이야. 성남의 분당 신도시예요. 내려오면 여기 수지 보이죠? 용인이고 쭉 내려오면 수원 지나서 동탄이에요. 여기 동탄. 그다음에 여기 고덕 보이죠? 여기 평택이야. 그럼 여기가 지제역이에요. 여기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아까 제가 여기 삼성전자 SRT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가 그 평택인데 여기가 삼성전자고 여기가 이제 주거단지예요.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여기 일반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지제역인데 요 밑에가 좀 약간 똥 색깔이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개발 좀 됐죠. 근데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경지정리 잘 됐잖아. 이게 농업진흥지역이야. 농지법에서 개발이 안 되는 땅. 그러니까 요 땅 같은 경우는 개발이 좀 되는데 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엄청 싸고 얘는 엄청 비싼 거야. 관리지역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고? 계획관리.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 거 있죠? 안 보이는 게 뭐 같아요? 미군 부대야. 미군 부대 저기 용산에 있던 게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평택의 팽성이라고 여기로 다 온 건데 여기가 평택항이니까 뭐 들어오네? 배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 요충지인 거야. 배도 들어오니까 누구 들어올 수 있어? 해군. 여기 이렇게 해서 활주로 있어요. 뭐 있어요? 공군. 그다음에 육군이잖아. 육해공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평택이라 그 좋은 용산을 버리고 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전쟁 나면 도망가려고 배 타고 가려고 저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덕이고 여기 안중인데 여기가 도심, 부도심이에요. 평택이 크기가 어떠냐면 평택시 평택시가 요만해. 여기로 지나가서 여기 그 서해안 고속도로 있죠. 그거 지날 때 중간에 횡담도라고 무슨 신흥공원에서 그게 요 횡담도야. 요 지나가지고 바로 여기 들어가는 순간 당진입니다. 당진이 저쪽 가면 서산이고 지도 보면 이해 되게 빠른데 얘가 이제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오른쪽에 가면 여기 세종 보이죠? 이게 영기군이었던 데가 세종이고 밑에가 뭐가 있겠네?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구 가죠. 대구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여기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여기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지 형태로 돼 있는 거 보이지? 예. 근데 여긴 다 산이야. 이 진한 색깔이 다 산이에요. 이거 회색깔하고 백두대간이라고 하지. 예. 근데 여기가 전부 다 여기는 뭐야? 평야지다. 그러니까 호남 쪽에 사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었어요. 여기 일자리가 많고 여기 일자리가 많은데 여기는 뭐만 지래? 농사만 지래. 우리나라 주식이 뭐예요? 어떤 분 삼성 그러더라고. 삼성전자는 주식 사지 마라. 주식은 쌀이야. 쌀인데 그럼 쌀 농사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쪽에는 개발을 하거나 공장을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거기 쌀 재배해야 되는데 거기다 공장 지으면 안 되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한 게 아니라 평야지대라서. 그런데 농사만 짓기에는 좀 아까운 애들이 있었을 거야. 광주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여기다가 계속 납술려니까 내가 농사는 짓지만 너는 서울대 가라. 그래서 자식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서울로 간 거야. 근데 서울의 집값이 비싸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인천. 인천의 인구의 40%가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올라온 게 그렇게 올라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Y자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이렇게 깎이죠. 이렇게 해서 부산 가고 이렇게 해서 전라도 광주 가고 목포 가잖아. 그러니까 Y자 유형으로 돼 있는 게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요 라인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강원도 가려면은 KTX 탈 때 광주에서 서울 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요 라인이 X자가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을 키우려고 하는 게 국토종합계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봐 서울, 인천, 경기고요. 여기 충북, 충남이잖아. 그럼 충북이 지금 거의 지금 죽어 있잖아. 충북은 단어도 다 어려워. 충북 괴산 이렇게 괴산, 뭐 음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걔네들이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 개발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일자리 한다고 지산 되게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주 이런 데가 지금 개발 많이 되고 있는 거야. 아파트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보세요. 일로 내려올 때도 세종이죠. 일로 올라가도 세종이지. 일로 가도 세종이고 일로 가도 세종이니까 X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합계획에서 그러면 세종시를 핵심으로 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교육이 많아, 중국하고 교육이 많아요. 중국이 많으니까 그럼 경제는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라 해서 서해안 골드벨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은 다 일로 와놨어요. 오른쪽은 관광이나 해라 해서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에서 여기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 여기 있고 여기 동해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광이야. 그럼 정부가 낼 때 그럼 관광공사를 어디로 보내는 게 맞아요? 강원도로 보내야지.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공사 있죠. 한국전력공사 어디가 있어? 빛고을이 뭐야? 빛고을. 빛광고을주, 광주. 광주가 조금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나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여기 광주 위에 나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업도시, 혁신도시 만들었던 게 이거예요. 예. 근데 딱 보니까 여기는 진짜 개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끊긴 게 산 때문에 여기서 끊겨서 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전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대전을 키우지 못하고 신도시를 만든 게 세종시다. 이걸 쭉 보시면 여기 군산이라고 있고 밑에 보면 여기가 이쪽에 그 부안이 있어요. 여기 김제거든요. 그 앞에 매립하는 게 새만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계획 제일 큰 두 가지가 세종시 개발계획이랑 새만금 개발계획이에요. 여기 새만금이라는 게 뭐냐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땅을 만드는 건데 땅을 만들어서 서울시 땅의 3분의 2가 올라오는 거야. 그게 여기. 예. 여기 새만금이거든요. 지금 여기 흰 색깔 보이지? 이게 바다였는데 흙으로 매립한 거예요. 이 매립이 돼가지고 여기 신도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요트가 뛰어다니고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 베니스, 이 요트 뛰는 여기 섬 있죠. 이런 데를 이제 싱가포르, 홍콩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세 개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새만금에.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베니스. 베니스는 뭔지 알아요? 베니스 흘러가는 강 있잖아. 그래서 요트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변산반도가 국립공원 있잖아요. 여기가 노는 데고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크루즈가 들어올 항구가 없어. 다 수심이 낮아서. 유일하게 높은 데가 새만금이라 이게 여기 그 새만금 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크루즈가 와가지고 여기 싣고 내려와서 여기서 놀다가 가는 게 현재 목표야. 지금 여기 거의 여기 보이시면 여기가 그 새만금 항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그 매립이 돼서 용도 지역도 만들어졌어. 요거 매립돼서 여기 땅으로 만든 거, 다 바다였어요, 이거. 뻘이었는데 매립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섬이었는데 고군산 군도인데 얘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요 길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 길대, 우리나라가. 바다에 길을 만든 거야, 도로를. 저걸 만들면서 이제 물이 들어오고 내려오는 거를 막으려고 한 거야. 방조제거든요. 그래서 요게 새만금 방조제는 완공이 됐고, 요 라인으로부터 들어가면 여기 군산이에요. 군산이고 부안이고 여기 김제인데 여기가 전부 다 농사 짓는 지역이라. 근데 여기 지역에다가 이제 새만금 개발을 하면 인구를 78만을 잡고 가는 거거든요. 인구가 없었는데 78만이 들어오면 세종시 계획의 2배인 거예요. 그럼 세종시가 저렇게 올랐으면 나중에 얘 땅값 올라 안 올라? 근데 그게 내게가 아니라 국가 거예요. 국가가 매립을 했으니까. 근데 국가는 돈이 없으니까 야 여기 들어오면 내가 100년간 땅 무상으로 빌려줄게. 그럼 외국계 기업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계 기업들이 여기다가 이제 100층 되는 건물을 쭈르륵 짓겠다는 계획이 새만금 개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싱가포르 여기로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계획이 새만금 개발 계획이야. 그럼 여기 땅을 못 사면 군산 아니면 부안 아니면 김제 땅 사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 몇 군데 경매에서 살았는데 완공되는 시점이 2040년이에요. 아직도 14년이 남았습니다. 근데 2040년에 완공된다 보장도 없어요. 이게 1970년대에 발표된 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건데 중간에 못했다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가 하는 계획은 끝까지는 갑니다. 느릴 뿐. 근데 지자체가 하는 건 개발이 안 돼. 그럼 여기도 제일 먼저 개발 계획 짜면서 야 여기다가 용도지역 넣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용도지역을 없었던 거를 만들었어요. 여기 땅 보이잖아. 여기 바다인데 여기 해당 지역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자연녹지 일반 사업식 용도지역을 세분했잖아요. 용도지역을 세분했기 때문에 이제 뭐를 깐 거야? 도로 기반시설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계획의 기본은 뭐야? 용도지역인 거야. 그 다음에 기반시설 필요에 따라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어내는 건데 개발 계획이 없었던 애인데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여기 아리우리고 여기 바다잖아요. 여기 이제 요트 경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새만금 한번 딱 가서 개발 계획을 한번 딱 보고 오면요. 아, 부동산은 진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 군산은 많이 올랐고요. 부안이 좀 아직 안 올랐어. 김제는 아직까지 제일 싸고. 근데 지금 들어가면 십몇 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상황을 봐서 가는 건데, 금액을 큰 금액이 아니면은, 나도 저기다가 땅을 조그만 거 하나 사놓고,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면 저기 가서 집이라도 하나 접어야겠다. 근데 땅을 봤더니 도로에 붙어 있대. 이종 일반 주거야. 몇 층 질 수 있어? 100평이야. 그럼 그거 정도는 알아야지. 4층에 좀 더 진다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일종 일반 주거면 일종 일반 주거. 또 어렵다. 60에 200이잖아. 6, 3, 18. 3층 짓고 좀 더 짓는 거예요. 그럼 다가구 같은 거 지어서 월세 받으면서 사겠다 그러면 미리 땅을 사놓을 텐데 지금 땅값이 평당 400이야. 근데 개발 다 끝나고 나서 한 1200 된대. 그럼 얼마가 올라가는 거야? 400이 1200이 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야? 800이 오른 거죠. 100평이면 8억이 오르는 거야.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고 하는 이유가 한 번도 공시지가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평균 공시가가. 그럼 가격이 70년대에서 쭉 올 때 80년대 급상승해가지고 90년대부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땅을 요때 샀어야 돼요? 여기 80년도 때 샀어야 돼? 80년도 때 샀어야 돼? 60년 때 샀어야 돼? 그러니까 요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 가만히 있을까? 계속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길에 조금씩 한 평씩 사시라고. 어떻게 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땅 괜찮고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난 사야겠다라는 거 판단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배경 지식이 계획을 좀 알고 규제를 좀 알면 내가 누구한테 브리핑 한다거나 컨설팅 자료 만들 때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 걸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했던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용도지역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아까 뭘로 하면 되지? 계획으로 한댔잖아. 그럼 계획 중에 아까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 도시계획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 도시랑 요 도시 두 개를 묶어서 짜는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행정계획을 이제 배워야 돼. 이 용도지역을 짜는
절차는 어떤 계획 절차를 거칠 거냐 해서 다음 주부터는 계획이 좀 들어갈 건데 계획 파트가 조금 어렵긴 한데 한 번 정도만 딱 들어둔 상태에서 두 번째 할 때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를 다음 시간에 어떤 놈이 어떤 분한테 잘 보여야 내가 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알려줄게. 그래서 아들내미 키워가지고 김포 시장을 시켜야 돼요. 김포 시장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경기 도지사 시키거나. 왜? 김포 시장이 짜서 경기 도지사가 승인해주거든. 경기 도지사가 아들이면 100% 사도 돼. 근데 김포 시장이 아들일 때는 좀 불안해요. 도지사가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계획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음 주에 그거부터 들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